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어디서를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어젯밤 독도 해상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 헬기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수차들이 대거 투입돼서 전방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위기대응단에서 활동 중이신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을 모시고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참 이 사고가 지금 진척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잠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난 사고라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 11시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구조를 하러 가신 그 구조사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엄청 안타깝고요. 예. 단 한 분이라도 어떻게 실종자를 찾았으면 하는 게 예. 저희 바람입니다. 네. 손가락 다친 어민을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던 것이죠? 네네. 예. 네. 이게 독도 해상에서 그러니까 이 헬기가 그 구조사를 포함해서 7명이란 사상자가 나서 예. 너무 이제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쪽에서는. 네. 네네. 지금 수색 중인데요. 네.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색이 어려우면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명탄을 켠다고 해도 해상 상태에서 조명탄 켠다고 해서 그렇게 이 대나처럼 예. 이렇게 밝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밝은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 서해나 남해도 조류는 눈에 보이듯이 많지만 예. 뻔히 보일 수 있지만 동해도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워낙 바다가 넓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버린 쓰레기가 우리나라까지 밀려오거나 예. 이런 거는 다 조류 영향이고 파도 영향이기 때문에 예. 조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금 수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예. 몇 나트나 나오는지 이게 어디까지 그 조류가 흘러가는지 예. 이 정도는 알고 예. 지금 현 상태에서 구조를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물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위치 파악을 이걸 제대로 잡으려면 예. 우리가 간단하게 어항에 동전을 세워서 누에서 집어넣어도 예. 가다 보면 이게 S자로 흐르거나 예. 이렇게 제자리에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헬기가 예. 만약에 조류 있는 상태, 조류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조류가 흐른 상태에서 예. 헬기가 추락을 했다 그러면 절대 떨어지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때 물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예. 또 그러면은 또 육상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300m나 예. 이 정도에서 이게 헬기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예. 그 300m라는 게 밤에 그것도 예. 밤이잖아요. 네네네. 빨간 밤에 육안으로 생각해서 어떤 스피드건이나 그런 걸로 측정한 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그 위치에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밤에는 이게 더 멀리 보이고 더 가까이 보이지 않으면 더 멀리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치 구조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헬기 위치를 찾는 게 예.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장비가 지금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어민들이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해저 상태. 예. 해저 상태가 경사각도가 어떻게 돼 있고 바다 헬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 부위는 볼록 올랐거나 이게 정확하니 어군 탐지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떤 형체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헬기가 딱 찍혀서 칼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진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참고 사항으로 어부들한테 어군 탐지기를 동원해서 예. 이게 평소에 여기가 돌이 없었는데 돌처럼 보인다든가 예.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상태가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급격히 동해는 수심이 깊어져요. 그러면은 육상에서는 그냥 물이 맑게 보이는데 예. 어느 정도 수심에 들어가면 5, 60m 들어가면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때는 무슨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 이런 DSRV라는 장비가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DSRV라는 장비는
우리가 언뜻 잠수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형 잠수함인데 예. 그 구조사들이 그걸 들어가서 예. 운행을 해서 예. 예. 이게 뒤에가 이제 수쿠리가 달렸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수심이 이게 400m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그 위치가 확인이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 이제 ROV라는 장비가 있는데 예. 이런 장비는 이제 그 저번에 그 어디입니까 헝가리 사태 때 예. 그 썼잖아요. 예. 로보트. 그러니까 육상에서 선의 그 함정 위에서 바다로 집어넣어서 운행을 해서 이걸 그 로보트가 움직여서 예.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예.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이드 스킨 소나라는 장비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배가 육상으로 그 함정이 예. 그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가 찍혀서 육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장비들을 동원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게 무슨 하면 해군에 이제 NSC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군함의 일종인데 군함인데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머전시에 예. 그 적군이 뭐 우리가 이쪽에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다 물속에 기뢰를 설치해놨다. 예. 육상 같으면 지뢰죠.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그 함정이 있어요. 예. 그 NSC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예. 그걸로 위치 파악을 정확하니 해가지고 예. 이제 수심이 얼마냐. 예. 수심이 보통 제가 여기서 지금 뭐 해도상에를 보니까 뭐 30에서 100m 사이던데 예. 그 떨어진 위치가 파악이 안 됐잖아요 아직. 예. 근데 여기서 뭐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예. 그걸 뭐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방송하시는데 그건 실수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80m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밤에 300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예. 그게 300m가 더 되는지 400m 되는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확한 위치가 아직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헬기 떨어진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게 80m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대부분이 80m에서 30m 사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예. 구조하면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급격히 예. 예를 들어 떨어지면 몇백 미터 뭐 1000m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수심인데 네. 거기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위치가 정확하니 나와서 80m다. 이 80m에 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했던 세월호나 이런 것처럼 뭐 표면 공급식 어떤 장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혼합 기체, 믹스가스를 사용하는 예. 뭐 헬륨이나 산소를 믹싱해가지고 예. 물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예. 그것도 보통 한 210피트 정도 우리가 따지면 한 70m 정도 예. 수심이 났을 때 사용 가능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포화 잠수를 해야 되는데 예. 포화 잠수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어떤 잠수 장비가 다이버들이 그 안에 장비를 타고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그 위치에 그 헬기가 그 누워 있는 위치가 파악이 되면 그거는 이게 90피트 그러니까 90m 대략 한 300피트 이상이 될 경우는 또 이게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냥 구조 이게 발견되면 이게 뭐 70m, 80m 해도 예. 뭐 다대포 간접선은 150m도 건져봤지만 예. 그게 중요한 거는 장비가 거기는 이제 평지였고 여기는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육상이 절벽에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물속에 절벽이 있거든요. 예. 그 걸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정확하니 이제 위치가 파악이 되고 예. 수심이 나오면 예.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동원해서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수심이 깊으면 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부회장께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주셔서 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 네.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수색을 할 것인가, 뭐 해군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해군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죠. 아 예, 그러니까 네. 밤에 이 수색하는 게, 그러니까 혹여 어떤 방송에서 말하기를 밤에 수색하는 게 뭐 목격자도 있으니까 대충 보면 그 위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추측도 어떻게 보면 이 수색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물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네. 수심을 알아야,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게 먼저, 그런 다음에 수심을 파악해야 된다. 네, 네. 이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네. 지금 실종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범위를 그럼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로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수색 범위라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류 흐름, 조류의 속도, 흐름. 예, 그때 조류 흐름이 어디로 흘렀고 예. 예를 들어서 그 조류 흐름이 예. 그 남해 쪽으로 부산 쪽으로 흘렀는데 예. 저 위에 뭐 북한 쪽에 그 가까운데 수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류 흐름이 있으면 예. 그 흐름을 빨리 파악이 되면 파악해야 되고요. 해도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예. 파악을 해서 그냥 그 흐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강도 그 헝가리 사태 때 강도 예. 강 위로 그 실종자가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 흐름을 파악하고 예. 바람 방향이나 파도 방향이나 이걸 파악해서 예. 하면 그 방향으로는 되도록이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게 예. 넓히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넓힐 예. 수 있으면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네. 단 1%의 희망, 0.1%의 희망이 있다면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색 범위는 넓을수록 좋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랑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어찌됐든 잠수사들이 투입이 되긴 했는데 그쪽 수심이 깊기도 하고 어떤 그 물살의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건이 아무튼 잠수해서 뭔가를 들여다보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잠수사들이 80명, 100명 갖다 놔도 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혹시 안전 장비나 이런 것들은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그분들이 안전- 들어가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그러면 만약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안전 장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런 지금 장비들. 그런 DSRV나 해군 장비들. 그 로보트나 예. 이런 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위치 파악이 되면 예. 그 이제 소해함이나 NSC나 이런 장비로 위치 파악이 됐을 경우에 예. 확인하는 장비가 예. 이제 DSRV나 그 뭡니까 이게 ROV나 예. 이런 장비나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이제 뭐 소나라든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NSC 그러니까 군함인데 그 뭐 폭발물 아니 그 뭐야 기뢰 제거하는 예, 그 예. 함정 예. 이런 걸로 위치 파악이 정확하게 나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 다이버들이 들어가는 또 수심에 따라 예. 장비가 각각이 다르고 예. 또 구조 시간이 다르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 마련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위치 파악이 나와야 예.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치 파악, 네. 수심, 또 들어가기 좋은 환경인지 물살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있다. 네. 위치 파악이 우선이란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를 하면 저희가 사실 그 부회장께서 다 하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골든 타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골든 타임이라는 걸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반나절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분이 그 골든 타임을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상태 만약에 이건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예. 이게 막 헬기가 가라앉았어요. 예. 그러면 골든 타임은 없는 거고요. 예. 예. 가라앉았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일반 함정하고 다르게 예. 에어포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 안에 어떤 공기 호흡 자가 호흡 장비가 있어서 예. 만약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예. 벌써 그건 지났다고 보는 거죠. 예. 만약에 다른 점은 뭐냐, 다른 문제를 다르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 물 속에서는 골든 타임이 없어요. 지금 지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 밖에 예. 예를 들어서 헬기가 부딪혀서 예. 떨어졌을 때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헬기에 떨어진 압력으로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문짝이 열릴 수도 있다. 예. 이런 걸 가정하면 예. 그러면 물 밖으로 거기 안에 있던 거기 안에 있던 구조대원이나 예. 헬기에서 승조를 했던 대원들이 예. 그 구조사가 예. 만약에 물 밖으로 그때 뛰쳐나갔다. 예. 그러면 지금 골든타임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다는 예. 이제 여름이 갓 지났기 때문에 예. 24시간, 48시간도 살 수 있습니다. 물 밖에 떠 있다 그러면. 떠 있다 그러면. 예, 그럼 구조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 구조사들은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물속에서 생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그럴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 광범위하게 예. 디테일하게 수상에서는 헬기나 비행기나 이걸 동원해서 서치를 해야 된다. 예. 이걸 첫 번째. 그럼 골든 타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그 헬기 기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언급이 돼서 네. 이게 사고 헬기가 EC
225, 225 기종. 네. 이게 어떤 기종입니까? 뭐 저도 뭐 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예.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게 뭐 그 저기서 노르웨이에서 사고를 한번 또 냈다고 그래요. 한번 13명 정도가 노르웨이에서 그 뒤에 그 헬기가 날개가 큰 게 예. 주동력이 있고 예. 방향 동력이 부동력이 있는데 예. 그 뒤에 그 방향을 동력을 시키는 그 날개가 예. 빠져나와 가지고 추락해서 그 노르웨이에서 한 13명이 그때 사고로 돼 가지고 이게 그 당분간 예. 뭐 그 운행 정지된 상태에서 최근에 풀린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안에는 뭡니까 저기 그 어떤 야간 운행이니 뭐 그 우천시에 또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예. 그 할 수 있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 소방 이런 전문 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자동차도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도 새 차라고 해도 가다 경부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고장 날 수 있는 건데 예. 뭐 기계 결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예. 그 사고 내용 뭐 여쭤보는데 뭐 또 그때가 갑자기 돌풍 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기상 상태도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기상 상태는 좋았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기체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 예. 정비가 사람이라는 게 정비를 아무리 잘해도 예. 기계라는 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비했다고 해서 그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저거는 기체 결함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인양한 후에 예. 그 안에 또 블랙박스나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예. 말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조가 첫째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잡힌 내용들 정보를 토대로 일단 부회장께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려봤는데요. 지금 구조가 먼저고 수색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혀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우리 생존자들, 실종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아무쪼록 뭐 구조 소식이 빨리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혜선 전 해군 해남구조대 전후의 부회장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